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성투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강의입니다. 주식 초보자가 꼭 알아야 되는 이동평균선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놈이 바로 이 이동평균선, 그리고 뭐 캔들, 이런 애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동평균선은요, 여러분들이 매매에 활용하시는데 너무나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동평균선,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진다. 네. 고3 수험생들 그 교실에 가면 이런 게 있죠. 네. 지금 공부하면 미래의 뭐 아내와 남편 얼굴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하여튼 주식 초보자들은 이동평균선만 잘 알고 있으면 미래의 여러분 계좌 수익률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중요한 어떤 분석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 정의를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요, 주식시장에서 거래액, 매매대금, 주가 등의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이다. 이 내용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뭐 과거 100일간의 주가, 종가를 합계를 어쩌고 뭐 합쳐서 나눠 가지고 그것을 뭐 어떻게 해서 점으로 찍어서 그래프로 이어서 이동평균선, 야, 이거 너무 어렵죠. 그리고 이제 기간을 따라 가지고 뭐 6일, 10일, 25일 뭐 이렇게 막 나누고 있고, 뭐를 중기고 장기고 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면은요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신 분들은 사실 정통파고 굉장히 이제 학자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죠. 그래서 아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일반인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저걸 공부하고 있다가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증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격증 공부를 할 때 그 뭐라 할까요? 그 수험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책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다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생각도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뭔지 네가 한번 쉽게 설명해줘라.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외우세요. 이동평균선은 일자별 평균 가격을 계산해서 점 찍고 선으로 이은 것, 끝. 네. 간단하죠? 일자별 평균 가격을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점 찍고 선으로 이은 것. 자, 이렇게만 봐서는 굉장히 간단하고 그게 이동평균선이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요거를 이제 그 조금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이동평균선 계산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날짜별로 이제 주가를 제가 예시를 해놨습니다. 일단 계산하기 쉽게 해놓은 거니까요. 잘 보세요. 100일, 100포인트, 101포인트, 100포인트, 102포인트, 104포인트, 103포인트 이렇게 있습니다.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치까지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자, 5일 이동평균선 첫 번째 포지션은 101.4가 나왔는데, 왜 101.4가 나왔냐면 여기요, 100, 101, 100, 102, 104, 이 1일부터 5일까지의 이 주가를 다 더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5로 나눕니다. 그러면 평균 가격이 101.4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에 대한 첫 번째 포인트, 점 찍히는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5일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첫 번째에 있었던 이 100일 이동평균선을 제외해버립니다. 요거를 빼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요 뒤에 거, 여기 5개, 요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100일, 100, 102, 104, 103, 요거를 5개 더한 다음에 5로 나눕니다. 그러면 102가 나와요. 그러면 1번과 2번을 선을 연결하게 되면 점이 2개가 생기잖아요. 이 점 2개를 연결하게 되면 그것이 5일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5일 이동평균선 첫 번째 거가 101.4, 두 번째 거가 102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5일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 자, 우상향 추세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방향성까지 파악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HTS는 어떠한 이동평균선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줄까요? HTS에서는요, 기본적으로 5일선, 21선, 61선, 121선에
이동평균선을 기본적으로 세팅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제공해주는 이유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이동평균선 세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이 단기적 추세가 어떻게, 장기적 추세가 어떻게, 또 현재 위치를 어떻게, 내가 대응을 어떻게, 이런 식의 대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차차 제가 이따가 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세팅을 처음에 HTS를 딱 켰을 때, 또는 지금 HTS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세팅만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5, 20, 60, 120에 대한 이런 이동평균선 세팅은 그대로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 먼저 볼게요. 5일은요, 일주일입니다. 왜냐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빠지죠.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자, 영업일을 쳤을 때 5일은 일주일, 즉 일주일 단위의 이동평균선, 일주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제시한 포인트다. 자, 그럼 20일은요. 일주일 곱하기 4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입니다. 한 달. 1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20일 이동평균선. 60일로 넘어갈게요. 60은요. 20 곱하기 3. 이거는 뭔가 봤더니 3달에 한 번씩 오는 건 뭐예요? 분기잖아요. 분기. 그래서 1분기 기준이 되는 것이 60일 이동평균선. 자, 그럼 120일은요. 60 곱하기 2. 반년이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HT에서 제공해 주는 것은 뭐예요? 5, 20, 60, 120. 그래서 뭐라고요? 일주일, 1개월, 1분기, 반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은요? 1년짜리도 있어요. 1년짜리는 저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합니다. 240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설 명절이라든지 뭐 이런 공휴일 다 빼고요. 200일선을 좀 사용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세팅하기에 나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반년 주기까지만 증권사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단기적 매매를 이용해라 이런 의미가 이런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좀 더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요. 200일선과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거 300일선까지 저는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200일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년 단위의 그런 그 평균 가격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것들은 진짜 장기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은 1년 단위, 그 다음에 그럼 300일은 뭔데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요? 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300일 이동평균선은요. 1년 6개월, 즉 18개월에 달하는 그런 초장기 이평선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700일선까지도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300일 이동평균선까지만 설정을 합니다. 이 18개월, 즉 1년 6개월은 도대체 뭔데요?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도 이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세가 크게 형성이 되는 종목들 중에서 큰 시세, 즉 주기를 가지는 시세들이 있잖아요. 상승과 하락의 어떤 주기를 가지는 그 부분들이 보통 1년 6개월에 걸려 있다라는 그 분석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은요,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이 1년 6개월 지나고 나면 하락이 1년 6개월, 다시 상승이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주기설이 있습니다. 그 주기설에 입각한 포지션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일단 300일선까지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세팅은 이렇게 5일, 20일, 60일, 120일,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200일선과 300일선을 추가해서 보고 있다. 뭐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에 맞춰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단기적 성향이 강하다. 그런 분들은 3일 이동평균선도 갖다가 쓰시는 분이 있고요. 10일 이동평균선도 갖다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초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일 이동평균선까지도 활용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제공해주는 이 HT에서 제공해주는 이동평균선은 5, 20, 60, 120의 4가지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뭐냐? 기간을 활용한 보조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동평균선은 기간을 활용한 보조지표다. 이게 가장 정확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5일 동안의 그 기간을 활용한 보조지표, 20일 동안의 그런 평균 가격을 이용해서 기간을 활용한 보조지표.
자, 여기를 이제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다 이거예요. 이동평균선과 심리를 연결하는 것은 좀 웃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동평균선은 무조건 심리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5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5일 이동평균선 위쪽에 만약에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예. 5일 이동평균선 이게 까만색 선이겠죠. 보통은 까만색 선 위에 빨간색 양봉이 하나 들어가 가지고 이동평균선 위쪽에 주가가 있어요. 그럼 뭐죠? 최근 5일 동안 매수한 사람 중에서 물린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겠죠. 이러면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왜? 마음이 편안하니까 더 매수하고 싶고 더 사고 싶고 이런 생각이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에 주가가 위치했어요. 그러면요. 최근에 매수한 사람은 물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뭘 할까요? 손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포지션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자, 5일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오늘 양봉이 빵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근 5일 동안 물린 사람이 없네? 오히려 손실했던 사람이 수익으로 바뀌었네? 장이 좋아졌네? 종목이 좋아졌네? 사고 싶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5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으로 주가가 빵 하고 내려갔어요. 물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수익이 이제 손실로 바뀌어서 손절할까? 사자마자 물렸네? 아, 손절할까? 네. 여러분들은 그 심리를 조금 이용하시면 매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죠? 그걸 이용하는 거죠. 거기에 이게 맞춰서 무조건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왜? 나는 불특정 다수와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요. 기간을 활용한 보조지표이기도 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매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부터 준비 운동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동평균선의 매매는요. 일단 첫 번째 골든 크로스부터 알아야 한다. 네, 당연한 얘기예요. 골든 크로스. 왜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매수, 매도 뭐 다 보지만은 일단 매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뭐 일단 주식을 사야지 매도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즉 골든크로스를 이용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골든크로스가 뭐냐 이거죠. 여기서 설명을 좀 한번 볼게요. 시사상식 사전에는요. 주가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예측하는 지표의 하나로서 강세장으로 전환함을 나타내주는 신호이다. 뭐 어쩌라고. 네. 어쩌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해서 올라가는 현상. 강력한 강세장의 전환. 데드크로스는 골든크로스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다. 즉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넘어가는 거죠. 그것이 골든크로스.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간다라면 아래로 뚫고 내려간다라면 그것은 데드크로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투자자들의 심리상태. 자, 최근에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보다 최근 5일 동안에 매수한 사람의 가격이 높아. 네, 그건 뭐예요? 매수가 최근에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주가가 최근에 상승세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최근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보다 5일 동안에 매수한 사람들의 주가가 더 낮아. 이것은 뭐예요? 최근에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 주가의 흐름은 상승과 하락의 그런 방향성을 여기서 만들어내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주식을 이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아주 중요한 척도로서 활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그 의미만 알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무언지 대충 그냥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확인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는 매수, 강세 흐름, 데드크로스는 매도, 약세 흐름 이렇게 정의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실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편 가르기. 편을 갈려야 돼. 야, 너는 일로 가. 넌 절로 가. 이렇게 편 가르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편을 어떻게 갈라요? 네, 이동평균선, 야, 너 뭐 갈갈보 해. 뭐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건가? 네.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요. 이렇게 나눕니다. 매매팀과 추세팀. 자, 이분들은 매매팀으로 가시고요. 저쪽 팀은 추세팀으로 가세요. 네, 이렇게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매매팀과 추세팀은,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구분만 딱 지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이 매매팀과 추세팀을 활용해서 내가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가 그냥 단박에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편가르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매매팀은 누구냐? 네, 나와봐. 그러면 5, 20, 60 이동평균선이다. 네, 뭐 감은 잡으셨겠습니다. 5일과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이 매매팀인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예요? 단기적이고도 즉각적인 반응이 있다는 거죠. 단기적이고도 즉각적인 반응. 무슨 얘기냐면 5일선 일주일입니다. 21선은 한 달, 60일선은 분기죠. 3개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치면은 뭐 그것도 장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이 정도는 그냥 단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단타를 대체적으로 뭐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 정도로만 생각하시니까 뭐 일주일짜리 뭐 한 달짜리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장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다 단기적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5, 20, 60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단기적 움직임에 대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이 내려왔다, 과매도다, 또는 뭐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다, 과매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 신호 또는 뭐 전환 신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이고도 즉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활용해서 바로 매매를 진행하셔도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거를 한번 차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를 좀 보게 되시면은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어요. 장기로 주가가 뽕 하고 하락세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 까만색이 5일선, 이 빨간색이 21선, 이 파란색이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이것들이 전부 다 역배열 상태죠. 지금 단기, 중기, 그 5일선, 21선, 61선 해가지고, 가장 짧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배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5일과 21선이 이렇게 교차가 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보다, 최근 5일 동안 매수한 사람의 평균 가격이 더 높아요. 이거는 뭐냐면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주 좋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수 신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느냐면 골든크로스가 발생되는 바로 그 시점, 또는 바로 발생되기 바로 전 시점, 양봉 캔들이 나타났을 때라든지 이동평균선이 딱 골든크로스 전환되면서 상승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매수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왜? 이 종목 잘 올라가고 있네? 이 종목 좋아지고 있네라는 생각들을 전국에 있는 모든 이동평균선 추종자들이 보고서 매매를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든크로스니까 매수해야지. 증권사 HTS에서 매매 종목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도 이 사인에서 반짝반짝이 뜰 겁니다. 골든크로스 발생했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했습니다. 그런 신호를 받게 되죠. 그런 자리들을 이용하시는 거죠. 그럼 남들보다 더 빨리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기 바로 전날 양봉 캔들로 통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을 때 매수를 일찍 들어가시면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는요, 이게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다음번 만나는 포지션이 뭐냐면 60일 이동평균선. 요거는 약간 중기로 늘어져요. 늘어지긴 하는데 여전히 매매에 이용이 되죠. 충분히 이 5일선, 21선이 60일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최근에 6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보다 최근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주가는 여전히 상승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격대가 형성이 됩니다. 다만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은 돌아서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돌파 이후에, 이건 5일선, 21선과는 조금 다르게요. 돌파 이후에 횡보라든지 이런 포지션이 나타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눌림목 같은 것들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61선 돌파 이후에 이 61선이 돌아가는 시점까지 쭉 옆으로 끌고 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종목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 위치에서요. 네,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여기서 좀 늘어졌다가 이제 이평선이 돌아서는 위치를 확인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포지션. 또 한 가지 볼게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향 추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단기적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만들어지면서 추세 전환까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 반등이 나옵니다.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요. 이렇게 단기적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시점이 그 이전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60일 이동평균선과의 어떤 돌파라든지 이런 포지션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이 시점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기 어렵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일과 21선, 그 다음에 5, 20, 61선의 골든크로스 모두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고 이것을 확인하면서 매매하게 되시면 단기와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뻗어나가는 포인트의 시작점까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추세팀은 뭐냐? 이 추세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팀은요, 120일 이상 이동평균선 이야기합니다. 뭐 그 이상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1선, 201선, 301선 저의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의 이동평균선이 추세팀입니다. 얘들은 뭐 잘 이제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특징이 장기적이고요. 느긋하다. 네, 느긋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이 종목 차트를 잘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뭐냐면 장기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녹색선이 120일, 분홍색이 200일, 이 갈색선이 300일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장기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하향의 포지션으로 이 추세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때요? 상승 반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상승, 상승. 그런데 이 종목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변합니다. 자, 여기서 감이 좀 오시나요? 장기 이동평균선이 하락 추세로 이 우하향으로 전환되고 있을 때는 주가가 아무리 반등을 하려고 하더라도 자꾸 끌려 내려가서 결국에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다. 네.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반대되는 포인트. 자, 추세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상향의 포인트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주가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요. 장기 추세는 우상향인데 주가는 하향 포인트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변했을까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하락 추세가 나오더라도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답은 다 나와 있는 거죠. 자, 장기 이동평균선, 즉 추세팀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단기적 골든크로스가 나와서 분위기가 좋더라도 어떻게 해요? 장기 이동평균, 즉 추세의 흐름이 우상향이 아니라면 어떻다고요? 단기적 골든크로스가 나와서 주가 상승하더라도 결국은 하락하게 된다. 즉 장기 이동평균선 추세팀이 우하향 패턴을 그리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단기적 반등으로 끝나겠구나.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더라도요. 단기적 골든크로스가 단기적 이 매매팀이 매도 포인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장기적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겠구나. 매수 준비를 할 수가 있겠구나. 일시적인 조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매매팀과 추세팀을 잘 활용하게 되신다면 내가 어디서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계속 들고 갈 것인가 아니면 단기에 팔아먹고 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이 처음부터 차트를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꾸 차트를 들여다보시고 맞아 이랬지, 이랬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동평균선의 자잘한 매매가 아니라요. 큰 흐름을 보여드리는 그 포지션들을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거거든요. 이 이동평균선 하나만 차트에 띄워놓고 다른 거 보조지표 하나도 없이요. 이동평균선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공적인 매매를 끌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그런 그 지표들을 사용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요것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초보 소리 듣지 않아도 되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싹 날려버리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이란 것은 일자별 평균 가격을 계산해서 점 찍고 선으로 이은 것이다. 이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계산식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동평균선은 기간 활용 보조지표이기도 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활용하는 부분이다. 이동평균선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골든크로스부를 알아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가르기를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편가르기인데 편가르기는 매매팀과 추세팀으로 나뉘게 된다. 매매팀은 5, 20, 60 이동평균선이고 실질적으로 매매 이용되기 때문에 단기적이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추세팀은 120일 이상 이동평균선이고 장기적이고 느긋한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종목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런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팀과 추세팀을 활용한 매매를 활용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통한 매매가 여러분들 계좌를 수익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이동평균선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그런 매매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